안녕하세요. 주식의 소리의 애솔입니다. 네, 오늘 알맥과 오픈롤까지 겪어보니까 7월의 공모주 시장은 왠지 더 핫해질 것 같다는 느낌이 강하게 듭니다. 7월 공모주 미리 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볼 텐데요. 지금 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7월의 공모주 일정이 매우 빡빡합니다. 게다가 특정일에 막 겹쳐 있어요. 아마 그래서 일정 정정 신고서들이 또 올라오지 않을까 생각은 하고 있고요. 현재 무려 13개 기업의 청약이 예정이 되어 있는데 특히나 이렇게 7월에 많이 몰린 이유가 있습니다. 수요 예측의 규제를 피하고자 6월에 증권신고서 제출이 확 몰렸다는 거예요. 7월 1일부터 적용되는 주금 납입 확인 의무를 피하기 위해서입니다. LG엔솔 때문에 규정이 된 부분인데 수요 예측에 참여하는 기관들한테 자기 자본이나 참여펀드, AUM, 순자산총액 이상의 주문을 넣지 못하도록 하고 주관사로 하여금 이를 확인하도록 규정을 해놨거든요. 허수 청약을 방지하겠다라는 거죠. 이렇게 되면 확실히 이전에 비해서는 수요 예측 경쟁률이 좀 낮아질 수가 있겠죠. 이게 투자자들 심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가 있으니까 그 첫 타자는 좀 피하고자 다들 6월에 서둘러서 증권신고서를 제출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겹치는 일정까지는 막 고려하지 않은 채 우선 막 제출한 경향이 있어서요. 7월의 공모주 일정에는 좀 잦은 변동이 있을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자, 우선 13개나 되기 때문에 또 한꺼번에 다 보려면 아마 제 영상이 30분을 넘어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1탄과 2탄 나눠서 진행을 할 건데 우선 오늘은 필에너지부터 틸론까지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필에너지는 6월에서 7월로 일정이 밀린 케이스였죠. 2차전지 장비 업체입니다. 2차전지 제조 공정 중에 양극과 음극판을 분리막 사이에 두고 겹겹이 쌓는 그런 스태킹 장비를 주력으로 하고 있고요. 또 극판을 적당한 길이로 자르는 레이저 장비인 노칭 장비도 생산을 합니다. 삼성 SDI가 대규모 투자를 단행한 기업이고 공동 개발에 성공한 뒤에는 삼성 SDI에 계속 안정적으로 독점 공급을 하고 있다고 해요. 이게 굉장한 매력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현재는 또 4680 원통형 배터리 장비 사업도 준비를 하고 있어서 테슬라를 노리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네요. 자, 필에너지는 실적 추이가 좋습니다. 최근 3개년 연평균 매출 증가율 200%를 기록을 하고 있고요. 삼성 SDI 설비 투자 확대에 따른 수혜를 확실히 누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공모 구조를 보시면 구주 매출 33.3%가 존재하는데요. 모 회사 필옵틱스가 매출의 주체고요. 이게 필옵틱스가 물적 분할한 회사가 상장을 추진하게 되는 거라서 3기와 3기 EV 때를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모 회사 필옵틱스는 이번 구주 매출로 확보하는 자금을 주주들에게 환원하는 데 쓸 계획으로 보입니다. 아무튼 구주 매출 33%가 조금 아쉽기는 하고 규모가 좀 있는 편이에요. 공모가 밴드는 26,300원에서 3만원 제시했는데요. 공모 규모가 상단 기준으로 844억 원, 시가총액은 약 2,824억 원 규모에 달하겠습니다. 그래도 유통 가능 물량이 27.79%로 20%대고 또 기존 주주 비율은 없어요. 그래서 금액으로 계산을 하면 상단 기준 약 785억 원 정도. 좋은 수요 예측 결과가 뒷받침이 된다면 필에너지는 7월에 기대주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회사 측이 또 유사기업으로 선정한 회사는 PNT, A프로, NCS가 있는데요. 제가 최근에 상장한 장비주인 윤성FNC와 유일에너테크도 같이 적어봤어요. 보시면 퍼의 편차가 조금 심하긴 합니다. 근데 필에너지의 18배 정도는 그냥 무난해 보이고요. 오늘 알맥의 상장의 성과가 예상보다 훨씬 또 더 좋았기 때문에 필에너지에도 많은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겠습니다. 네, 다음 센서뷰 볼게요. 센서뷰는 5G 이동통신 케이블 및 안테나 전문 기업입니다. 고주파 영역에서 신호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내재화된 나노 소재 가공 기술과 정밀 설계 기술, 제조 공정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글로벌 표준의 고성능 안테나, 케이블, 커넥터 등등을 전문적으로 제조하고 있습니다. 퀄컴, 삼성전자, 구글 등 내노라 하는 기업들을 고객사로 확보하고 있다고 하고요. 특히나 퀄컴 주도의 5G 스몰셀 전송선로 공급사로 센서뷰가 선정이 되면서 주목을 끌어올렸다고 합니다. 근데 5G 관련주들 워낙에 죽을 쓰고 있어서 끌리는 섹터의 공모주가 아니기는 하죠. 역시나 센서뷰도 또 적자를 지속하고 있어요. 매출 규모도 아직은 매우 작은 수준이고요.
5G 쪽은 뭐 투자가 이제 본격화될 거다라는 얘기만 나오고 계속 지연이 되고 있어서 과연 이게 되는 시장이 맞는지, 확대가 되는 시장이 맞는지 저는 의문이 좀 듭니다. 제가 5G 관련주 중에서 에이스테크를 진짜 오래 들고 있었거든요. 시장에서 철저히 소외된 섹터인 것 같아요. 현재로서는. 근데 이 친구는 사이즈 측면에서의 조건이 괜찮습니다. 시가총액이 약 752억 원에서 934억 원 정도 규모밖에 안 되고요. 유통가는 금액도 200억 원대 후반대에서 300억 원대 정도가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섹터나 실적 매력이 떨어지는 측면을 좀 공모 구조로 승부를 보고자 하는 느낌. 자, 그리고 공모가를 산정을 할 때 국내 기업을 하나도 포함하지 않았더라고요. 1번, 주파수 대역 24GHz 이상의 케이블, 커넥터, 안테나를 설계 및 생산할 수 있는지. 2번, 글로벌 5G 선도 기업에게 제품 입찰할 때 경쟁 제품을 생산하는 업체로 거론이 되고 있는지, 즉 센서뷰의 직접적인 경쟁사인지. 이 두 가지 사항 중에서 하나라도 만족을 해야 유사 기업으로 포함을 시켰다고 하는데 국내 상장사 중에는 만족하는 게 하나도 없었대요. 그래서 해외 상장사만 선정을 했다고 설명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모가에 대한 평가가 좀 어려울 수가 있겠고요. 개인적으로 국내 주요 5G 관련주들의 흐름을 봤을 때 몇몇 기업을 제외하고는 실적 개선되는 모습을 보기가 참 어렵다는 부분과 오랜 기간 정말 빙하기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 있어서 밸류에이션을 떠나서 섹터 매력이 좀 많이 떨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모가에 대한 평가는 저도 조금 더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수요 예측 결과도 참고를 해야겠습니다. 네, 다음 포커스 미디어 코리아. 우리 생활에 굉장히 밀접한 기업이었어요. 요즘 엘리베이터를 누군가와 같이 탔을 때 좀 뻘쭘함을 줄여주는 매체 중에 하나죠. 엘리베이터 TV. 회사는 오피스나 아파트 엘리베이터 내부에 이런 디지털 사이니지를 설치를 하고 광고를 이걸 통해 송출을 해서 수수료를 받는 구조를 취하고 있습니다. 실적을 보니까 매출 규모도 생각보다 크고 꾸준히 성장세를 보이고 있긴 하더라고요. 영업이익률도 나쁘지 않고요. 근데 최근에 경기 침체로 인한 광고 산업 성장 위축으로 인해서 23년 1분기 실적이 다소 저조한 편입니다. 이게 좀 많이 아쉽네요. 그리고 공모 구조를 보시면 신주 모집 100%고요. 254만 주를 공모하죠. 공모가 희망 밴드는 11,000원에서 12,400원을 제시했고요. 그래서 공모 규모는 약 279억 원에서 315억 원, 시가총액은 상단 기준 1,573억 원 정도의 규모가 되겠습니다. 유통 가능 물량이 20%대로 낮고요. 상장일에 바로 유통 가능한 기존 주주 물량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유통 가능 금액이 상단 기준 315억 원 정도로 가볍다는 메리트가 있겠어요. 근데 이 친구도 보니까 공모가를 산정할 때 유사 기업으로 전부 해외 기업들만 선정을 했더라고요. 5개 광고 관련 매출 비중이 30% 이상인 회사로 선정을 했다고 하는데 기존 광고 대행사와는 달리 5개 매체를 직접 보유함과 동시에 해당 매체를 통해 광고를 송출하는 그런 특성을 보유하고 있어서 국내 광고 대행 회사들과는 다르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무튼 국내에 상장을 하게 되면 광고 섹터로 묶일 수밖에 없지 않을까 싶어서 저는 주요 광고 관련 종목들의 퍼와 한번 비교를 해봤고요. 국내 주요 광고주들의 퍼는 10배 언저리 정도로 보였습니다. 그렇다면 포커스 미디어 코리아의 가격이 좀 메리트 있는 수준은 아닌 것 같아요. 이게 과연 어떻게 평가될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언급되는 부분이 중국 자본 리스크입니다. 최대 주주가 포커스 미디어 인포메이션 테크놀로지라는 중국 기업인데요. 중국 상하이에 본사를 두고 있고 중국 엘리베이터 사이니지 점유율 95%를 기록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왜 리스크로 꼽히냐면 2007년 이후에 국내 증시에 상장한 중국 기업 27곳 가운데 14개 기업이 회계 부정 등으로 상장 폐지되는 그런 부실한 모습을 보였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실적이나 재무 구조에 어떤 영향을 주진 않겠지만 심리적으로 또 부정적인 이미지를 줄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 Y랩인데요. 웹툰 제작사고요. 웹툰 IP를 기반으로 해서 게임이나 음원, 공연, 애니메이션으로 영역을 더 확장하는 원소스 멀티 유즈 사업 모델을 취하고 있습니다. 기안84의 패션왕이라는 웹툰을 영화로 제작한 바 있고 또 아일랜드도 드라마로 제작한 바 있습니다. IP를 보유하고 있는 회사라서 좀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은 하는데 실적은 아직 미미합니다. 그나마 21년과 22년에 아일랜드의 제작 매출이 인식이 되면서 매출이 급성장하긴 했는데
아직까지는 지속적인 영업 적자를 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상장 주선인의 추천을 통해 상장을 하게 되는 성장성 특례 상장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매 청구권이 부여돼요. 6개월 환매 청구권이 붙었고요. 시가총액이나 유통가능 금액의 규모가 아주 크진 않은데 유통가능 물량이 37%대로 좀 많은 편이고 또 기존 주주의 비율도 19.15%가 되기 때문에 기존 주주의 정체나 투자 단가 이런 거 파악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공모가는 25년 추정 순이익을 기반으로 산정을 했는데요. 22년에 순손실 5.7억 원이 25년에는 순이익 94억 원으로 성장할 전망이다라고 장밋빛 미래를 그려놓기는 했어요. 그래서 유사기업과 밸류에이션 비교는 큰 의미는 없겠고 이 중에서 드라마 콘텐츠를 제작하고 있으면서 2차적인 저작물 판매를 또 진행을 하는 레몽레인의 시가총액을 참고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레몽레인의 28일 시가총액 1270억 원은 Y랩의 공모가 상단과 이미 비슷한 수준이에요. 그래서 Y랩의 주가가 막 매력적으로 보이진 않거든요. 조금 더 살펴봐야겠습니다. 다음 뷰티 스킨으로 넘어갈게요. 사명에서 알 수 있듯이 뷰티 전문 기업인데요. 2020년에 원진 WN랩이라는 회사를 인수하고 또 21년에는 모 회사인 JS 글로벌까지 흡수합병하면서 화장품 ODM과 OEM뿐 아니라 브랜드와 유통까지도 전부 다 아우르는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을 했습니다. 자체 브랜드로는 원진, 유리드, 글로우 라우디와 뷰티스킨을 보유하고 있어요. 실적을 보면 원진의 매출 확대로 3년 연속해서 매출 성장세를 보였는데 23년 1분기에는 제품 매출이 아닌 상품 매출, 다른 회사 상품을 사다가 판매하는 그런 상품 매출의 비중이 높아지면서 매출 원가율이 상승했다고 하고요. 그러면서 수익성이 좀 떨어진 상태입니다. 근데 왜 상품 매출 비중이 더 높아졌을까? 자체 브랜드 화장품들이 잘 안 팔린 걸까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네요. 네, 근데 얘도 공모 구조를 보면 굉장히 가볍다는 메리트가 존재합니다. 시가총액이 상단 기준 848억 원, 유통가능 금액이 상단 기준 189억 원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사이즈로 좀 승부 볼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특히나 최근에 상장한 뷰티 브랜드인 마녀공장이 상장 후에 매우 좋은 성과를 보였었잖아요. 그래서 마녀공장의 후광 효과를 좀 누릴 수 있을지 그 부분도 기대가 되는데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은 있습니다. 마녀공장은요, 공모가 상단 기준 퍼가 13.25배로 화장품 기업들 대비해서 가격 메리트가 분명히 있었어요. 근데 뷰티스킨은 현재 상단 기준의 퍼가 24.94배나 든단 말이죠. 그래서 가격 메리트는 상대적으로 많이 떨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소송 리스크를 가지고 있어요. 현재 서울중앙지방법원과 특허법원을 통해서 총 9건의 소송이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모두 원진 WN랩과 노승원 전 원진 WN랩 대표와 연관이 있는 건데 어쨌든 이 부분이 브랜드 평판에는 좀 악영향을 미칠 수가 있어서 이런 것도 좀 아쉽긴 하네요. 근데 아무튼 가볍고 마녀공장 뒤에 상장이라는 게 장점. 네. 마지막은 틸론인데요. 틸론은 26일에 또 정정신고서 제출 요구를 받았습니다. 23년에 IPO에 나선 기업들 중에서 금감원의 공식적인 증권신고서 정정 요청을 이렇게 2차례 이상 받은 건 틸론이 처음이라고 하네요. 네. 계속해서 공모가를 조금씩 낮추면서 정정신고서를 제출은 하고 있는데 과연 성공적으로 완주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여전히 공모가 밴드보다 코넥스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이 훨씬 더 낮거든요. 이런 식으로 미루고 낮추고 하면서 상장을 굳이 추진하려고 하니까 이미지만 더 망가지는 게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일정은 또 밀릴 텐데 언제로 다시 잡힐 수 있을지 다시 추진이 가능할지 지금으로서는 조금 미지수입니다. 네, 여기까지 그래서 1탄의 종목들만 정리를 쭉 해보면 사실 필에너지 말고는 완전 딱 이거는 되겠다라고 확 느낌이 오는 건 없었어요. 센서뷰나 포커스 미디어 코리아, Y랩은 뭔가 조금씩 다 걸리는 부분이 있기는 해서 수요 예측 결과까지 참고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뷰티스킨은 워낙에 사이즈가 또 작고 마녀공장의 후광 효과를 누릴 수 있다는 측면에서 관심이 가긴 하는데 냉정하게 공모가를 봤을 때는 가격 메리트가 조금 떨어집니다. 근데 오늘 오픈롤을 보고 나니까 우선은 가벼우면 다른 내용이 조금 마음에 안 들어도 청약은 참여해 볼만 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동시 상장인데도 이렇게 수급이 몰려준다. 네. 물론 아직은 내용을 간단히만 본 거라서 이 상태에서 완벽한 평가를 내릴 수는 없겠고요.
제가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다면 수요 예측이 나오기 전에 기업 분석을 쫙 다시 한번 해볼 텐데 아무래도 일정이 7월 달에는 너무 몰리다 보니까 영상을 따로따로 제작할 시간이 날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수요 예측이 나오면 전체적으로 다시 정리하고 짚어보도록 할게요. 자, CQ센과 알매 그리고 오픈롤까지도 화끈하게 올라줘서 7월의 공모주들 기대를 좀 한껏 안고 출발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7월도 신나게 돈 버는 달로 같이 만들어 봐요. 항상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반기에 새로운 마음으로 또 인사드릴게요. 안녕.